그래서 앞서 질문 주셨던 내용을 이제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면 광대 수술 후 입이 안 벌어져요. 이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수술 직후 입을 벌리지 않는 요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광대 분류와 광대 하방변이, 광대 갭 이런 거 찾아보면 저는 3달 동안 죽만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인터넷에. 또 수술하신 선생님이 죽만 먹어라. 딱딱한 거 씹으면 안 된다. 입도 벌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 그런 분이 한 3달 지나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뭐 좀 먹어보려고 뭘 씹으려고 입을 벌리면 입이 절대 안 벌어져요. 대부분이 그 인터넷이나 어떤 수술 직후에 입을 안 벌리고 쫑쫑쫑쫑 하고 이랬던 분들, 죽만 먹고 3달 지냈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3달째 입 벌리려고 했을 때 입 안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앞서도 보셨지만 입 벌리는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관절이 굳어요. 그래서 입 벌리는 운동은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 기획하시고, 그다음에 수개월을 지난 후에 발생하는 개구장애로 대부분 정상생활이라는 게 막 아픈데 억지로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정상적으로 먹던 거 먹으려고 씹어 먹고 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면 물리치료를 해서 손으로 어거지로 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벌리면 대부분 좋아져요. 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근데 안 벌어진다고 계속 안 벌리고 쫑쫑거리고서 6개월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힘들어서 수술로 끊어줘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논문에서도 봤지만 수술 후 최소 2주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식사와 입 벌리기 운동이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류압이나 하방변이나 광대 갭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입을 벌리는 거는 사실 큰 영향은 안 줘요. 오히려 딱딱한 걸 씹을 때 마세타 머슬이 수축할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꽉 씹는 행동이 위험한 거지 벌리는 건 괜찮으니 빨리 좀 벌리는 연습하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래 입 안 벌리고 그런 식으로 막 버티면 나중에 진짜 입 안 벌어져서 고생 아주 된통하세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뭐 2달 동안 죽만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광대 수술 후 입을 벌릴 때 아파요. 똑같은 얘기죠. 먼저 수술 직후에 입이 아파요. 그러면요, 무조건 CT를 찍어봐야 돼요. 아까 보셨지만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아치랑 크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치가 하방변이 돼서 이 콘다일이 앞으로 나가는, 입을 벌릴 때 나가는 그걸 길을 막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CT로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글만으로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또 CT로 봤을 때 뭐 고정한다고 나사가 관절을 침범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CT는 찍어서 확인해 봐야 되고, 필요하면 MRI도 찍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박적 구조적 이상이 병변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먼저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물리치료, 입 살살 벌리고 온찜질 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먹어보고 씹어보고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대 수술 후 씹을 때 아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CT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씹을 때는 얘가 물리면 관절이 여기를 그레노이드 포사 안쪽으로 콘다일 헤드가 꽉 밀어요. 그때 아픔은 관절이 정상은 아니란 뜻이에요. 또 하나는 턱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밀어보세요. 뒤로 이렇게 할 때 아프면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앞으로 빼는 거,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턱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경우도 한번 병원에서 CT, MRI 찍고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턱을 밀을 때 이렇게 보이시나요? 턱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프면 턱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수술 후 귀에 소리가 나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플레이트가 부러졌나요? 이런 얘기. 그거 제가 말로 들어서는 답을 모르고요. 무조건 CT 찍어보면 바로 보이고요, 일단. 근데 소리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귀에서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딱지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귓밥이 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수술하고 이 부위가 전반적으로 부어있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부으면서
이 튜브가 막혀서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다만 바시락바시락 하는 소리, 모래 흘러가는 소리, 그런 소리는 아마도 귀에서 나는 소리일 거고, 만약에 뚝뚝 이런 소리라면, 이런 우리 손 이렇게 할 때 나는 소리 같은 거면 정상적인 가능성이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턱 이런 거, 턱 이런 거, 파핑한다고 나는 소리 있거든요. 그런 소리라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광대 수술 후에 소리가 난 분이라면, 뭐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사실 수술 전에도 소리는 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플레이트가 부러져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제가 못 봤고요. 그다음에 뭐 뼈가 고정이 안 되고 움직여서는 찌덕찌덕 소리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리만으로 우리가 뭘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질문하듯이 절대로 분류압이나 플레이트가 부러져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정 불안하시면 인터넷 찾지 말고 그냥 성형외과 찾아가셔서 CT 찍어서 확인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제일 좋고 건강에도 제일 좋아요. 그건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시작됐느냐, 증상이 언제 시작됐냐, 수술 후 언제쯤, 초기에 아니면 후기에, 뭐 몇 개월째,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현재 상태의 CT랑 MRI가 진단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말만으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뭐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뭐 찾아보고 자가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보려면 이 정도는 다 뒤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어떻게 뒤져볼 거예요? 의사들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없는데 이걸 하려고 드니까 힘든 거예요. 제발 안 그러셨으면 하고요. 부탁드려요. 인터넷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경우 CT 무조건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CT 무조건 찍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만져보고 어떻게 알고, 그냥 뭐 얼굴 보고 어떻게 알고, 이걸 엑스레이 찍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CT 찍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글들이 많고 얘기가 많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정말 어렵고요. 의사들도 다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가장 확실한 거는 CT 찍어서 확인해 보는 거고, CT로 면밀히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정상적으로 소리도 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식사하시라. 그게 제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간혹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절대 입 벌리지 마라, 죽만 먹어라, 2달, 3달 동안 죽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다면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 들으세요. 고정을 안 해놓거나 킥광대를 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씹었거나 할 때 광대가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술이 관절에 문제 주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되어 있다면 저는 수술하고 환자 마취 깨면은 "배고프지?" 그러면서 "밥 먹어." 그러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고 뭐 통닭 먹고 있는 애들도 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쪼끔 움직이는 거에 쪼끔 더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너무 그거에 두려워하는 인터넷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쪼끔은 '카더라 통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 어떤 선생님이 수술해 주신 분이 "그래도 1-2 달은 죽만 먹어."라고 말한다면 제 말 듣지 말고 그분 말 들으세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해결을 해 주시지, 제가 그랬다고 제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수술해 준 선생님 말이 맞다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그분이 해결을 해 주죠.